삼성전자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가? 저는 오늘 상승을 단순히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는 매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하루 오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밀린다고 회사가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상승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재료들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실적과 컨콜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특히 반도체가 전사이익의 대부분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컨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해지고 2028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밤사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게 폭등했고 이 흐름이 기술주와 반도체 투자 심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걱정이 뭐였습니까?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빅테크가 이 돈을 계속 쓸 수 있느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결국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실적과 클라우드 전망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AI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 건 단순히 미국 빅테크 하나가 오른 문제가 아닙니다. AI 투자에 대한 불안을 눌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AI 투자 불안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나는 게 반도체입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자체 실적이 강했고 컨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메시지가 나왔고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우려를 눌러주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전자 올랐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를 실적 고점이 아니라 장기 메모리 사이클의 시작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축은 삼성전자 컨콜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해지고 2028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급이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강한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약해지면 가격이 꺾이고 실적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단순히 이번 분기 좋았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앞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팹을 짓고 실제 웨이퍼 생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확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질문을 바꿉니다. 예전 질문은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분기 실적 좋냐?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메모리 공급 부족 사이클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기 실적주는 숫자가 나오면 끝입니다. 이미 좋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은 다음 재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부족 사이클의 중심주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이번 실적을 단순한 한 번의 호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년짜리 메모리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면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서버 수요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서버뿐 아니라 일반 컴퓨팅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전례 없이 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확산되고 토큰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AI가 GPU만 먹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처음에 AI를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 전체에는 D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먹는 건 GPU 하나가 아닙니다. AI가 메모리 전체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이 삼성전자에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서버용 메모리가 있고 기업용 SSD가 있습니다. HBM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까지 같이 강해진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응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간다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전체가 더 오래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이건 주주분들이 꼭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SSD가 같이 움직이면 삼성전자는 훨씬 큰 그림 안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문에서 장기 공급 계약, LTA를 확대하려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삼성전자가 5년 단위 롤링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계약 물량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변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메모리는 좋을 때는 정말 좋다가 공급이 늘고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확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기업에 높은 평가를 주다가도 사이클이 꺾일 것 같으면 바로 할인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장기 계약으로 공급을 안정화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격 하한선이나 선수금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계약의 구속력도 더 강해질 수 있죠. 이건 시장이 정말 좋아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에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 공급 계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시장 영향을 받고 고객사 수요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급 과잉이 오면 실적이 바로 크게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붙는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에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 더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는 HBM4 코멘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답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계속 시장의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는 계속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HBM에서 진짜 회복하고 있냐? 고객사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 수율은 괜찮냐? 차세대 HBM에서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냐? 그런데 이번 컨콜에서 HBM4 관련 코멘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주요 고객 평가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고객사 램프업 일정에 맞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이 듣고 싶어 하던 답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HBM에서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사가 평가하고 있고 공급 확대가 준비되고 있고 하반기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은 시장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코멘트입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HBM은 말로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가 쓰고 수율이 안정되고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반응한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HBM4,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까지 묶어서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운드리 회복 기대입니다. 삼성전자를 메모리만 하는 회사로 보면 이번 상승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첨단 패키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GPU와 HBM을 붙여야 하고 여러 칩을 고성능으로 연결해야 하고 전력 효율과 발열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은 단순한 수공정이 아니라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AI 및 고성능 컴퓨팅 기업들이 새로운 칩을 설계할수록 그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 수요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선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 나노 공정 수주가 늘어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의 협력도 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큰 계약이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에는 이 기대도 같이 붙었습니다. 메모리만 좋은 게 아니라 HBM4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평가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밤사이 미국 시장입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시장을 빼면 안 됩니다.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걱정은 AI 투자 부담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AI 버블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 의심이 커지면 반도체주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AI 투자 확대의 가장 앞단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실적과 클라우드 전망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걱정을 눌렀습니다. AI 투자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성장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에 연결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AI 투자를 계속한다는 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진다는 뜻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진다는 건 메모리 수요가 계속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쏘아올린 메시지는 오늘 삼성전자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AI 투자 불안이 완화되고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살아나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다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국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흐름, 클라우드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국내 실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컨콜 메시지와 미국 AI 투자 심리 회복이 동시에 붙은 겁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솔직히 그동안 힘드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주가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SK하이닉스와 비교되면서 답답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HBM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고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면 TSMC와 비교됐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결국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물론 아무 기준 없이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실이 나도 무조건 참고 좋은 회사니까 언젠가 오른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인내는 위험합니다. 진짜 인내는 기준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왜 이 기업을 보고 있는지,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단순히 언젠가 오르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이라는 흐름을 알고 기다리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그 인내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실적과 코멘트, 글로벌 분위기가 맞물리면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좋은 기업을 왜 들고 있는지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이 모든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보여줬습니다. 기다림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기다림 뒤에 확인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과 컨콜 메시지, 그리고 미국 시장의 AI 투자 심리 회복은 그 이유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흐름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상승이 진짜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기관까지 같이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둘째, 거래 대금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 대금이 약하면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면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섹터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기업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반도체 사이클은 대장주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넷째, 미국 반도체주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불안을 눌러줬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반도체 장비주가 계속 버텨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의 다음 코멘트입니다. HBM4 공급이 실제로 확대되는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한지, 기업용 SSD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 고객 확보가 더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반갑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상승은 답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진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자료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실적도 강했고 컨콜 메시지도 강했고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폭등이 AI 투자 심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오늘 오른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실적 좋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상승의 진짜 의미는 훨씬 큽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 전체를 밀어올린다는 해석,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HBM4 회복 코멘트, 파운드리와 패키징 재평가,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심리 회복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일 때 이게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장기 사이클의 시작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DS 반도체가 왜 강했는지, HBM4는 어떤 단계인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는 어떤 흐름인지,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실제 고객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그걸 한눈에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른 건지, 반도체 전체가 움직이는 건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장에서 폭등한 이유도 결국 클라우드와 AI 전망이었고 그 흐름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연결됩니다. 진짜 강한 사이클은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길을 만듭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돈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그 돈의 이동 경로를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업들을 전부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 심리가 같이 살아나는 날에는 시장이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메모리 대형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와 소재까지 돈이 퍼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관심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시작이라면 돈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섹터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반도체는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1년 안에는 HBM4와 서버용 메모리 고객사 변화, 기업용 SSD 수요, 반도체 이익률을 봐야 합니다. 3년 구간에서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실제 고객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를 넘어 전장, AI 기기, 로봇,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인내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걸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준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만 보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장비와 소재가 움직일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강하면 전력 인프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전장과 반도체가 다시 연결됩니다. 금융주는 거래대금과 주주 환원 흐름을 봐야 하고 바이오는 금리와 수급이 바뀔 때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확인 조건을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 많은 분들이 바로 낙관적인 가격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짧게 끝나거나 HBM 고객사 확인이 늦어지고 파운드리 개선이 약하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메모리 업황이 안정되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4 고객사 확대, 파운드리 고객 확보, 첨단 패키징 재평가까지 붙는다면 낙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상승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 되려면 조건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더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바로 흥분하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4와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코멘트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과 좋은 매수 자리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승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내 계좌의 기회로 만들려면 확인할 숫자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에서 강한 실적과 강한 컨콜 메시지가 나오고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폭등으로 AI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이게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앞으로 5년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나왔습니다. 컨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AI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봐야 할 건 다음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단순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역대급 실적이 확인된 상황에서 컨콜을 통해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하면서 AI 투자 불안을 눌러줬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살아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실적, 장기 메모리 공급 부족 메시지, 미국 AI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실적 고점이 아니라 장기 메모리 사이클의 시작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확인할 건 많습니다. HBM4 고객사,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 외국인 수급, 거래 대금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지,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상승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